어제 뉴스룸에서 나갔던 보도입니다. 먼저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짚어보죠. 네, 일단 피해자는 20대 여성인데요. 미국에서 오랜 시간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헬스장에서 PT를 받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헬스 트레이너에게 3달 정도에 걸쳐서 이 강제 추행을 당했던 건데 피해자가 평소에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랜 시간 그냥 참아오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지난 여름에 헬스장에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작 이 헬스장에서는요. 왜 싫다고 말 안 했냐, 또 진작 도움을 청하지 그랬냐, 이런 얘기만 하면서 별다른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결국 이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긴 했는데요. 이미 시간이 몇 달, 몇 주 정도 지났잖아요.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 처벌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피해자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 헬스클럽을 다녔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피해자잖아요. 가해자가 아니고요. 피해자 입장에서 이 어렵게 고른 이 헬스장을 굳이 그만둘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뭐 예컨대 지금 그 가해했던 트레이너하고 마주치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다녔다고 합니다. 특히 내가 피해자인데 직장에 성추행 당하면 사표 낼 것이냐 아마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트레이너를 마주치지 않게 했는데 이 문제는 또다시 강제추행을 당하게 됩니다. 이 두 번째 강제추행은 이 보디빌더 회원한테 지금 당했던 거고요. 이 CCTV를 빨리 확보해서 이번에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이 돼서 법원에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팀장님. 상담센터를 찾았어요. 그래서 피해자가 큰 용기를 내고 이걸 그냥 나 혼자 묻어두지 않겠다 해서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. 자, 그런데 그곳에서 무언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상담은 사실 이분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제 불면증이 있었어요. 근데 담당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 피해자 전담 부서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부서는 법무부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곳인데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피해자를 뭐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 또 이해해줘야 할 그 상담사가 뭐라고 했냐면 헬스장에서 성추행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다르게 갔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학대한 거 아니냐. 스스로 학대한 것이고 그 자신의 마음을 챙기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이라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피해자는 상당히 그 마음의 심리적 상처를 입었던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상담사들이 자격증이 있거든요.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, 지원 그리고 그 심리를 어루만져 줘야 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2차 가해하지 않았냐.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상처를 더 입게 된 거죠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법무부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요. 운영을 맡기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. 자, 이곳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. 여기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각 전문 기관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상담사에게 이분을 좀 상담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줬던 거죠. 자,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성추행은 너의 운명. 자, 이게 과연 어떤 얘기인지 이 상담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.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가 있을까? 혹시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? 그래서 나는 나를 한번 볼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럼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?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다면, 어떤 운명적으로 내가 그렇게 타고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운명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 것인가.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. 자, 성추행을 운명적으로 받고 태어날 사람이 있을까요? 그렇죠.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상담은 뭐냐면 이 피해자의 어떤 심리적 부분 그런 것들을 치유를 해주면서 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이고 우리 소장님이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좀 하시겠지만 근데 지금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좀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요. 예컨대 나는 한번 성폭행 당할 뻔 하긴 했는데 당신 보니까 여러 번 지금 당했어요. 나 같으면 나를 한번 돌아볼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피해자한테 했다고 하고요. 이거 보통 역술인들이 할 것 같아요. 역술인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나요? 예, 예. 더 놀라운 거는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다. 우리 영혼을 겪고 우리는 영혼을 겪게 될 삶을 알고 태어난다. 운명,
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요하다. 성추행이 운명이다.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은 역술인 같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박사희 소장님이 상담 전문가십니다. 네. 뭐 많은 분들을 또 카운셀링 해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네. 저분의 저런 태도, 워딩,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맞나 싶은데 말이죠. 네,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상담을 했던 추거록이라고 합니다. 약간 대화를 적어놓은 것을 조금 봤는데, 뭐 마음은 그 가해자를 그 피해자를 분석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이었겠지만 많은 문제가 보였어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심리 상담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내담자를 칭할 때 첫 번째 자기야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쓰면 안 되는 용어인데, 그거보다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심층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다. 별자리를 알고 태어난다. 전생이 있고 아이고. 후생이 있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층 심리학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심층 심리학은 무의식을 다루는 그런 심리학이라는 의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생 얘기나 사후 세계 이런 것들을 심리 상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역술인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그런 관점이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리 상담에서는 다루지 않는 용어들인 거 그리고 그 여성이 나라면 나를 한번 되돌아볼 것 같다라는 얘기는 사실 성피해자들에게는 가장 하면 안 되는 그럼요. 얘기의 매뉴얼이죠. 그래서 마치 네가 잘못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실수하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 피해자분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2차 가해다라고 판단을 하고 2번 만에 이 상담을 중단했습니다. 자, 그런데 JTBC 취재진이 이 해당 상담사에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해명을 요청했더니 뭐 말을 했다고요? 네, 해당 상담사는 저희 취재진한테요, 이 피해자에게 무조건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이 센터 측은 이 상담사를 연결해준 센터 측이죠. 해당 상담사에게는 앞으로 상담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소장님, 지금 네. 저 상담사분의 해명 이건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는 이 말은 사실 맞습니다.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항상 위로와 지지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서는 항상 공감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훨씬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본인의 의도는 지지도 해주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바꾸게 해주려는 의도였지만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운명이었다.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혹시 내가 그런 일을 일으킨 건 아닌지 내 원인을 봐라라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무리수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이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. 예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.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연계해준 지금 이 상담사 분의 문제였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